마지막 큐브의 키워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역주행해서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크게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는 근데 그 만취해서 역주행을 했기 때문에 가해자로 인해서 다리를 절단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새벽이었습니다. 인천의 4차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음주운전입니다. 그리고 역주행을 했습니다. 20대 배달원이 크게 다쳤는데 심지어는 다리를 절단하는 피해까지 입었다고요. 네, 이 차를 몬 사람은 이제 30대였는데 만취한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150m 가량을 역주행으로 도주를 했는데 그러다가 타이어 고장이 나서 정차를 했어요. 자의로 멈춰선 것이 아니라 타이어 고장이 나서 정차를 했고 그리고 경찰관이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도착해가지고 이제 검거를 하려고 보니까 본인은 지나가던 행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또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증언들이 또 나왔는데 가장 불행한 것은 이제 피해자의 입장입니다. 배달을 하시는 분인데 다리가 절단되는 그 중상을 입었던 그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슬프고 또 분노가 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체포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만취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혈중 알코올 농도 0.171%였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이고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르자면 징역 1년에서 2년 이하 또는 500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 검찰이 구형하기로는 징역 9년 구형을 했습니다. 그 구형을 한 배경을 보면 윤창호법에 따라서 처벌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앞에 화면에 나왔던 그 음주운전 처벌 기준만 놓고 보면 지금 0.171%의 그런 혈중 알코올 농도로 운전을 하면 이제 0.08에서 0.2% 미만 구간에 해당을 해서 징역 1년, 그다음에 2년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래서 징역 1년에서 2년 사이에 그런 이제 법정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것은 음주운전만 놓고 보면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피고인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이고요. 실제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위험하게 하다가 지금 참혹한 사고를 내서 한 청년의 인생을 대단히 지금 중대하게 손해를 가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위험운전 치상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에다가 위험운전 치상죄가 추가가 되고 거기에 또 하나 방금 평론가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현장에서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탈하는 거 이것은 도주치상이거든요. 이렇게 세 개의 범죄가 이제 하나의 범죄에서 파생된 그런 세 개의 범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이렇게 실체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합범 가중을 하면 지금 보면은 가장 중한 죄의 1.5배까지 가중을 할 수 있어서 지금 가장 중한 죄가 보면은 이제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1년 6월 이상 그다음에 그 20년 이상 이렇게 이제 지금 법정형은 나올 수 있는데 이걸 놓고 봤을 때 사실 징역 9년을 구형한 것은 저는 사실은 그렇게 과한 구형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서 법원이 지금 보면 징역 4년을 선고했거든요. 그러면은 검찰이 보통 이제 항소를 하는 그런 기준이 보통 구형량의 절반보다 못 미치는 어떤 그런 판결 선고가 나오면 이제 항소를 하는 그런 예를 고려해 봤을 때 이것은 검찰이 항소를 해서 보다 높은 어떤 형을 선고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항소심이 계속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제 구형할 때 검찰이 구형을 했고 구형 배경이나 이제 선고의 사유나 보면 검찰의 의견, 검찰의 주장과 어떤 재판부의 의견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그 가해자가 중한 상해를 피해자에게 입혔고 심지어 다리를 절단한 부분도 굉장히 큰 사고일 텐데. 이 판결 내용을 보면 이후에 신장 기능에도 이상이 생겨서 신장 절제 수술까지 받았고요.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도주를 하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징역 4년이라면 그것이 이제 과연 많은 형인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의문들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당연히 드는 거죠. 실제로 보면 도주치상 사고를 우리가 엄격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피해를 확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실은 이 이제
피고인이 일부러 사고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보통 이제 본인이 술을 마시고 누군가를 치워야 되겠다라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데 문제는 실수로 이런 사고를 낸 이후에 현장 구호 조치 의무를 하지 않고 이탈하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거든요. 네. 이것은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실제로 이런 중상 사고를 입고 보면 도로에 방치된 채 몇 시간이 다음 날 발견돼서 사망을 한다거나 이러한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주치상 사고는 제가 봤던 것은 예외 없이 집행유예 없이 다 실형 선고가 되는 그런 사건인데 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가 너무나도 중대하고 지금 20대 청년이 다리를 절단하고 신장 기능도 뭐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지금 100세 시대 20대 청년의 가동 연한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수십 년간을 고통에 빠져서 살아야 되는데 네. 지금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현장에서 이탈해서 도망을 갔던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4년 그다음에 실제로 그 이후에 그냥 사회로 복귀해서 산다? 이것은 사실은 어떤 그런 정의의 관념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떤 피해자의 피해 회복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온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그 구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과 더불어서 반성문을 7차례 또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검찰이 차후에 항소하면 또 항소심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재판부에서 판결을 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주의 깊게 본다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징역 4년이라는 결코 과하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4년보다 더 과한 판결을 내리기에는 반성의 여지라든지 어떤 고의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참작해서 같은 형이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의문도 또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전망을 내주시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주장이 있어요. 뭐냐면 반성문을 7차례를 제출했는데 실제로는 무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 무죄 주장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본인은 도망갈 의사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면 사실은 반성을 하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진짜 반성을 하려면은 내가 그 당시에 어떤 패닉이 와서 잘못된 선택을 했고 도주하려고 했던 것을 반성한다라고 해야지 나는 그 당시에 도망갈 의사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피해가 중하니까 반성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어서 이번에 만약에 이제 항소심에서 검찰이 항소를 안 하고 피고인은 아마 제가 봤을 때 항소할 거예요. 이런 사건 징역 4년이 나오면은 대부분 항소하거든요. 그러면은 검찰이 항소 안 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항소 사건만 심리를 해야 돼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서는 검찰도 같이 항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검찰이 항소한 내용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판단을 해서 어떤 형이 1심에서 선고한 형보다 오히려 더 가중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렸습니다만 평생 속죄하고 용서를 구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피고 측에서 밝혀도 왼쪽 다리를 절단하신 피해자가 계시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장까지 절제하는 수술도 받게 됐습니다. 오늘 1심 선고는 과연 국민들에게 부합하는 국민들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일까 그런 생각들 많이 드실 텐데요.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네, 뭐 감정을 가지고 형량을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비전문가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법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놓고 보실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을 무색해할 만큼의 낮은 형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근데 두 번째는 그래도 부족한 형량인 것 같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음주치사 사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의 경우에도 최소형은 3년이더라고요. 최다가 이제 무기징역일 텐데 3년형은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 사고에서도 있을 수 있는 형인데 이번에 떨어졌기 때문에 아주 낮은 형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음주치상 사고의 경우는 징역 1년부터 15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1에서 15라는 그 수를 놓고 그럼 이 사례는 어디에 들어가는가 했을 때 징역 4년이 나왔습니다. 그럼 징역 4년이 이 정도 상황이면 15년을 받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가야 15년을 받는 것인가 했을 때는 4년이라는 형량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낮게 비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호영 변호사님?
그리고 제가 이제 변호사 하면서 예, 예. 의외로 되게 많이 접하는 사건이 이런 음주운전 사고예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음주를 하고 이제 변호를 맡아달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네. 사실은 제가 맡는 사건 중에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경제범죄 이런 게 가장 많고 예, 예. 그다음이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본인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됐거나 예. 음주 사고를 내고 이제 구속될 것 같으니까 변호사를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 제가 왜 이렇게 음주 사고가 많을까를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근데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우리가 그 되게 충격받았던 워딩 그 말이 있는데 내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신 분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예, 예. 뭐냐면 실제로 그게 우리 법에서는 가능해요. 내가 술을 입에 댔고 조금 마셨는데 도로교통법에서 처벌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아니다. 예, 예.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그런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무죄 판결 선고받기도 하거든요. 예. 실제로 외국에서 보면은 이제 오토바이를 타거나 이런 분들이 그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1년 동안은 어떤 법을 적용받는 사례가 있냐면 술을 입에도 대지 못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 %이건 간에 조금이라도 나오면 면허가 바로 취소되는 그러한 법적인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특히 음주 전력자 같은 경우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001%라도 나오면은 예. 면허를 취소시키고 영구적으로 뭐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한다든지 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결국은 음주운전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지금의 현행 도로교통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호영 변호사님의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세 가지 사건 함께 해봤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사건 규모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